한국 현대시 500선 299쪽에서 309쪽의 내용을 참고해 만든 신석정 시인에 관한 자료입니다. 신석정 시인은 전라북도 부안 출생으로 보통학교 졸업 후 향리에서 한문 수학을 거쳐 1931년 시문학 3호의 시 선물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이다. 그는 1972년 문화포장,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포장을 수여받았고 1974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 시집으로는 촛불, 1939, 슬픈 목가, 1947, 빙하, 1956, 그리고 사후 출간된 시집, 1974, 이 있다. 신석정은 흔히 전원시인 또는 목가시인으로 불리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자 하는 전원시인으로서의 풍모를 잘 보여준다. 그의 시 세계는 목가적 전원의 서정이 안식과 생명의 모체인 어머니와 결합되어 이상향을 동경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고 풍요로운 삶, 평화로운 이상향,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했다. 2.1 임께서 부르시면? 주요 테마,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전원시인의 풍모, 자연 회귀 강조, 여성적 어조의 부드러운 분위기. 핵심 아이디어, 형식적 완비성, 각 사연이 모두 사행일련의 균형 잡힌 형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주며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과 같은 여성적 어조의 도치문으로 매 연을 끝맺는다. 반복과 변화, 임께서 부르시면처럼 가오리다 라는 동일한 구조하에서 은행잎, 초승달의 습하고 어두운 이미지에서 봄 하늘의 물, 햇빛이라는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시상이 전개된다. 감각적 이미지, 황, 청, 백의 색채감 있는 시어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인용,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2.2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주요 테마,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 어두운 현실에 대한 부정, 구원과 해방된 조국에 대한 염원. 핵심 아이디어, 이상향 동경, 현실 저편에 존재한다고 믿는 이상향, 깊은 삼림, 고요한 호수, 붉은 들장미 열매, 뛰어다니는 노루새끼 등에 대한 동경을 경어체로 나직하게 펼쳐 보인다. 어머니의 상징, 어머니는 현실의 갈등을 넘어선 근원적 평화를 상징하며 이상향을 알고 있는 능력 있는 분이자 화자를 그곳으로 데려다줄 절대적 대상이다. 일제강점기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어머니는 구원의 이미지로 빼앗긴 조국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자유와 풍요, 이상향에서 비둘기, 자유, 어린 양, 순결과 순종, 새빨간 능금, 가을의 풍요로움, 진정한 자유의 해방을 어머니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 2.3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주요 테마,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이상향에 대한 갈망, 인위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를 통한 정신적 위안. 핵심 아이디어 대립적 이미지, 밤, 불의, 악, 고난의 현실, 과 이 촛불, 인위적, 유한한 광명, 새 새끼, 진실, 선, 자유, 평화, 이상향을 대립시켜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극대화한다. 순수함 강조, 황혼역의 아름다움에 인위적인 촛불이 가미됨으로써 아름다움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는 시인의 여리고 순결한 감정이 어머니,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의 반복을 통해 나타난다.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는 호소의 시형이 자연스레 갖게 되는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4 들길에 서서 주요 테마, 삶의 의지, 높은 이상 추구, 낙천적 모습, 암울한 시대 속 희망. 핵심 아이디어, 현실과 이상 대립, 해저문 들길로 상징된 일제 말기의 어두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시적자하는 현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의 세계를 지향하며 절망하지 않는 낙천적 태도를 보인다.
숭고한 삶의 자각, 시적자아는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고 두 다리는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고 있다는 삶의 숭고함을 자각하며 굳건한 삶의 의지를 지닌다. 희망과 미래, 비록 현실이 괴롭고 고달프더라도 그는 높은 이상과 뜨거운 생의 의지를 불태우며 미래에 다가올 희망찬 새 시대를 갈망한다. 2.55 작은 짐승. 주요 테마: 자연 속 동화, 근원적 평화와 절대 순수의 세계 동경, 순수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해방된 조국에 대한 염원. 핵심 아이디어: 도교적 사상, 일체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도교적 사상이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작은 짐승의 상징, 나니와 나라는 순수한 인간의 전형을 작은 짐승으로 표현하여 근원적 평화와 절대 순수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그린다. 과거 시제 활용, 전 시행을 다라는 과거 시제로 써서 시인이 그리워하는 어린 시절과 고통스러운 현재 현실을 대비시키고 순수함이 사라진 현재에 대한 아픔을 보여준다. 해방된 조국, 작은 짐승으로 대변되는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는 일제치하에서 시인이 줄기차게 추구하던 이상향, 즉 해방된 조국을 의미할 수 있다. 2.6 슬픈 구도. 주요 테마: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 고독과 절망, 이상 세계로서의 별, 식민지 고통의 인내. 핵심 아이디어: 절망적 현실,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노루 새끼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당시의 암울한 일제치하 현실을 나와 밤과 예무수한 별뿐인 검은 밤으로 표현한다. 어머니의 상실, 초기 시에서 노래하던 어머니마저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별의 의미,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별을 자신의 이상세계로 삼아 식민지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고독과 절망의 강화, 나의 고독과 절망을 반복, 열거의 수사법을 통해 강화하며 밤과 검은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시인의 고독과 절망을 형상화한다. 2.7 어느 지류에 서서. 주요 테마: 일제 식민지 현실 속 시적 화자의 위치, 절망과 희망, 친일 문학거부 의지. 핵심 아이디어: 지류의 의미, 시적 화자가 역사의 흐름을 표상하는 강의 어느 한 지류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일제의 식민지라는 어두운 역사의 큰 물줄기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암울한 역사 현장과 거리를 둔 도피적 색채의 생활 태도를 나타낸다. 푸른 별의 상실.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버리고 일제에 굴복한 많은 지식인들처럼 자신도 그 같은 운명에 내맡겨진 존재임을 드러낸다. 희망의 끈. 그러나 화자는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광복의 도래, 다시금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저항 의지. 이러한 희망이 시인으로 하여금 친일 문학을 거부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역사의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라도 광복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걷게 했다. 3. 사상 및 시대적 배경. 신석정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자연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순수한 아름다움의 추구, 그리고 암울한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다. 그의 시는 목가적 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단순히 자연을 찬미하는 것을 넘어 시대적 아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궁극적으로는 빼앗긴 조국의 해방을 염원하는 민족의식을 담고 있다. 목가적 전원. 고향 부안에서 한문을 수학하며 쌓은 자연 친화적 사상이 그의 시 전반에 흐른다. 이는 근원적 평화와 안식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으로 나타난다. 이상향 동경. 그 먼 나라와 같은 시에서 보듯이 현실의 고통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꿈꾼다. 이 이상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어머니와 같은 구원의 존재. 어머니는 그의 시에서 정신적 위안이자 구원, 나아가 조국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시인이 힘든 현실 속에서 의지하는 절대적 대상이다. 절망 속 희망.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푸른 별,
빛나는 태양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래의 광복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내면의 강인한 의지를 통해 시대를 극복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순수성과 본질 추구,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시인의 태도는 현실의 혼탁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신석정은 이처럼 개인적 서정과 시대적 아픔, 그리고 민족적 염원을 목가적 언어와 순수한 감성으로 섬세하게 직조하여 한국 문학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시인이다. 1. 신석정 시인의 작품에서 자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신석정 시인에게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그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임께서 부르시면 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전원 시인의 풍모가 드러나며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와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에서는 자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평화와 자유가 있는 이상향을 그립니다. 또한 작은 짐승에서는 자연에 동화되어 일체의 속박 없이 살고 싶어하는 도교적 사상을 표현하며 이는 억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시인이 추구했던 해방된 조국의 이상향과도 연결됩니다. 2. 신석정 시인의 시에서 어머니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나요? 신석정 시의 어머니는 단순한 혈연 관계의 어머니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에서는 현실의 갈등을 넘어선 근원적 평화와 구원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억압받던 조국에 대한 해방의 염원을 내포합니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에서는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하며 시인이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는 호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어머니는 시인에게 안식과 생명의 모체이자 이상향을 향한 동경의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석정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신석정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희망과 이상을 노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들길에 서서 에서는 저문 들길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푸른 별을 바라보며 굳건한 삶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픈 구도에서는 일제치하의 검은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별을 이상 세계로 사막 고통을 견디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느 지류에 서서 에서는 암울한 강물과 같은 역사 속에서도 빛나는 태양이 다가올 새벽, 즉 광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4. 신석정 시에서 반복되는 푸른색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신석정 시에서 푸른색은 시인의 이상과 희망,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임께서 부르시면 에서 파란 하늘은 자연의 순수함을 나타내며 들길에 서서의 푸른 산, 푸른 하늘, 푸른 별은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숭고한 이상과 삶의 목표를 상징합니다. 또한 작은 짐승의 푸른 바다와 청자기빛 섬은 간섭이나 구속 없이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근원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푸른색 이미지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시인이 잃지 않았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선을 보여줍니다. 5. 신석정 시에서 밤과 촛불은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신석정 시에서 밤은 주로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 즉 불의, 악, 고난을 상징합니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에서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할 시간으로 그려집니다. 반면 촛불은 역설적으로 어둠을 위한 광명이나 희생과 같은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 자기적인 유한한 광명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연의 순수하고 무한한 아름다움이 인위적인 촛불로 인해 훼손될까 두려워하며 촛불을 켜지 않음으로써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6. 신석정 시의 형식적 특징 중 도치와 반복은 어떤 효과를 주나요? 신석정 시에서는 도치와 반복과 같은 수서적 기법이 자주 사용되어 시의 의미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임께서 부르시면 에서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과 같은 도치문은 여성적 어조의 여운을 남기며 자연 회귀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임께서 부르시면처럼 가오리다와 같이 동일한 구조의 반복과 변주는 시상을 감각적으로 전개하며 시적 안정감을 줍니다.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애석 어머니,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의 반복은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극대화하며 슬픈 구도, 에서의 반복은 시인의 고독과 절망감을 더욱 견고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줍니다. 7. 작은 짐승에서 작은 짐승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작은 짐승에서 작은 짐승은 나니와 나라는 순수한 인간의 전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일체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도교적 사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짐승처럼 말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바다를 바라보는 행위는 근원적 평화와 절대 순수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시인이 그리워하는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시절의 순진무구함을 나타내며 당시 일제치하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순수한 영혼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인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